여러분, 제 앞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쿵쿵 요동쳤죠. 하지만 그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제 끝이야, 할망구. 넌 감옥 가는 거야. 제 이름은 박금순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죠. 어느 날 제 앞에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제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우린 서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살았어? 동생은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단 하루만 신분을 바꿔보기로 했죠. 제가 동생의 삶을 살고 동생이 제 삶을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동생의 집에 들어간 순간 저는 알아버렸어요. 나쁜 사람들이 제 동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동생의 돈을 훔치고 동생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다고.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자리에 간 동생은 저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들을 발견했죠.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언니, 우리 함께 저 나쁜 것들 혼내주자. 그래, 동생아.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 나쁜 사람들은 제가 가짜라는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 할머니가 함께 힘을 합쳐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금순 할머니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거였죠. 낡은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식혜 한 잔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금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68살 이 나이에 주름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자, 오늘도 힘내보자. 금수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새벽 6시 망원시장은 벌써 부산했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는 싱싱한 배추를 쌓아 올리고 있었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고등어를 손질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금수는 그 익숙한 풍경을 보며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금순이네 떡볶이.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지만 금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순이 할매. 왔어? 오늘도 일찍 나왔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금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금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와 설탕, 간장의 비율은 40년 동안 손에 익은 그대로였죠. 보글보글.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매, 떡볶이 2인분이요. 여기 어묵 추가요.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금수는 능숙하게 떡을 건져내고 어묵을 담고 계산을 받았어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게 금순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시장 상인들이 뒤섞여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죠. 금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할매, 떡볶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순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금순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시장 풍경을 바라봤어요.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아주머니들이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소리가 뒤섞였죠. 나도 참 오래 여기 있었네. 금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시장이, 이 사람들이 금순에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금수는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손님들을 준비하는 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금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낡은 시장에 저런 차가 올 일이 없는데 신기했죠. 차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까만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저분, 여기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금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천히 시장 안을 둘러보며 걸어왔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금순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금수는 습관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시고 가세요. 그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금순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할머니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금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주름의 위치까지, 눈매까지, 입술 모양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 혹시?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손을 입에 가져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 언니야? 화정아? 언니.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금수는 피난길에서 동생과 헤어졌어요. 그때 금수는 겨우 6살이었죠. 울고 있는 동생 화정의 손을 놓친 그날을 금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 만에 둘은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동생아,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정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왜 우는 거야? 금순이 할매가 왜 저래? 하지만 금순과 화정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찾고 찾던 가족을 드디어 찾았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화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여기서 떡볶이 장사하면서 살았지. 너는? 화정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재벌 회사 회장으로 살았어. 금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재벌? 응. 화신그룹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금순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화신그룹이라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잖아요. 동생아, 너 그렇게 잘 살았구나. 언니, 나는 언니가 궁금했어. 평생 찾았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순이 화정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어요. 동생아, 일단 앉아. 떡볶이 해줄게. 언니가 만든 떡볶이. 먹어보고 싶었어. 금수는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만들어 화정 앞에 내놓았습니다. 화정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을 하나 집어 입에 넣는 순간 화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떡볶이를 먹으며 7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수는 혼자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며 산 이야기를, 화정은 입양되어 재벌가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언니, 나 평생 격식 속에서 살았어. 웃는 것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정해져 있었어. 동생아, 힘들었겠다. 언니는 자유로웠겠지? 금순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유롭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산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화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나 떡볶이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언니는 내 삶 궁금하지 않아? 재벌로 사는 거. 금순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야, 나도 한번 고급 음식 먹어보고 싶긴 해. 화정이 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우리 하루만 바꿔볼까? 바꿔? 응. 언니가 나로, 내가 언니로. 금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의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금순의 좁은 집에서 만났습니다. 화정은 어젯밤 호텔에 묵지 않고 금순의 집에서 함께 잤어요. 70년 만에 만난 언니와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언니, 정말 할 거야? 그럼, 나 너무 궁금해. 재벌은 어떻게 사는지. 금수는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화정도 설렜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떡볶이 장사를 해볼 수 있다니. 자, 그럼 옷부터 바꿔 입자. 화정은 자신이 입고 온 까만색 고급 코트를 벗었습니다. 금순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입어봐. 금순은 조심스럽게 코트를 받아들었어요.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가 손끝에서 느껴졌죠. 이거 진짜 비싸 보이는데? 비싸긴 해. 5천만 원짜리야. 뭐? 5천만 원? 금수는 깜짝 놀라 코트를 다시 화정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정이 웃으며 말렸어요. 언니 괜찮아. 어차피 오늘 하루만이잖아.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우와, 나 이거 입으니까 완전 귀부인 같은데? 화정도 금순의 낡은 파카를 입어봤습니다. 평생 명품 옷만 입다가 처음 입어보는 시장 옷이었죠. 언니, 이거 따뜻하다. 그럼 겨울에 시장에서 버티려면 저 정도는 입어야지. 두 사람은 옷을 완전히 바꿔 입었습니다. 다음은 말투 연습이었어요. 화정이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순이 따라 해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너무 어색했습니다. 금수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진짜 어렵네. 언니, 천천히 말하면 돼.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금순도 화정에게 자신의 말투를 알려줬습니다. 동생아, 나는 이렇게 말해. 어이구, 이 사람아. 뭔 소리야, 그게. 이런 식으로. 화정이 조심스럽게 따라했어요. 어이구, 이 사람아. 금순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동생아, 너 그거 완전 어색해. 언니, 나 평생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화정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차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순이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수는 화정을 보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아, 나 진짜 괜찮을까? 언니 괜찮아. 그냥 우아하게 행동하면 돼. 우아하게라. 금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건물 앞에는 금순이 평생 타본 적 없는 고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비서가 차에서 내려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금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비서가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금수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금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고 에어컨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우와, 이게 재벌이 타는 차구나. 금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금수는 화정에게 미리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시장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30분 정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어요. 경비원이 차를 확인하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안의 풍경이 드러났죠. 금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집이야? 넓은 정원에는 손질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끝에 궁전 같은 건물이 보였어요. 금순이 사는 동네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고 금수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회장님, 들어가시죠. 금수는 천천히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눈부신 샹들리에가 금순을 맞이했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이런 데서 우리 동생이 살았구나. 금수는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동생은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살았지만 자신은 좁은 집에서 평생을 보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젊은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금수는 화정에게 미리 들었던 대로 저 여자가 며느리 강수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네. 왔습니다. 금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비서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아, 그냥 바람 좀 쐬러.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나이 드시니까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비서한테는 미리 말씀하셔야죠. 금수는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서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시네. 그 말이 금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금순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한마디 했을 텐데 꾹 참았습니다. 우리 동생이 저런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았다고? 금수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어요.
같은 시각, 망원시장. 화정은 금순의 낡은 파카를 입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화정은 시장 풍경에 감탄했어요. 평생 백화점과 명품 매장만 다니다가 처음 와본 재래시장이었거든요. 사람들의 목소리, 음식 냄새, 생선 비린내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화정은 금순의 가게 앞에 섰어요. 금순이네 떡볶이. 낡은 간판이지만 화정에게는 너무나 소중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화정은 심호흡을 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할매, 오늘 자리세 내야지? 조폭 건달들이었습니다. 화정은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평생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자리세요? 그래. 한 달에 300만 원. 오늘까지 안 내면 가게 부숴버린다. 건달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화정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법적으로. 건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할매 오늘 말투 왜 이래? 예전에는 야, 이 새끼야. 이러더니 화정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우아하게 말해버렸던 거죠. 아니. 어이구. 화정은 황급히 금순의 말투를 흉내 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달들이 수상하게 화정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편 재벌 저택. 금순은 화정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금순은 또 한 번 놀랐어요. 방 하나가 자신의 집보다 넓었거든요. 침대는 호텔 침대처럼 푹신해 보였고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금순은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동생아, 넌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강수미가 들어왔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요. 어머님,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금순이 일어서려는데 며느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참, 어머님. 오늘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병원이요? 전 괜찮은데.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치매 검사 받아야죠. 요즘 자꾸 이상하시잖아요. 금수는 며느리의 말에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금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집, 뭔가 이상한데? 금순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금수는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샐러드. 금순이 평생 이름도 못 들어본 음식들이었죠. 며느리 강수미와 아들 윤재혁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금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옆에 놓인 포크와 나이프를 봤어요. 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당황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동작을 슬쩍 보며 따라했습니다.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왠지 금순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떡볶이가 더 맛있었죠. 식사 내내 며느리와 아들은 금순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여보, 내일 골프 치러 가는 거 잊지 마. 응, 알았어. 새벽 7시에 출발하면 되지? 그래. 아, 그리고 저번에 말한 그거.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순을 힐끗 쳐다보더니 아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두 사람은 금순이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금순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화가 났어요. 우리 동생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식사가 끝나고
금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급스러운 침대였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동생아, 넌 이렇게 외롭게 살았구나. 금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1시쯤 금수는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어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모두 잠든 것 같았죠. 금수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어요. 부엌으로 가는 길에 서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 시간에 누가 서재에 있지? 금수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들 윤재혁과 며느리 강수미가 서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금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50억 더 빼돌릴 수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50억을 빼돌린다고? 가능할 것 같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돌리면 추적 안 돼. 아들 윤재혁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100억은 모은 거네? 응. 어머니는 모르시고 계시지? 당연하지. 저 늙은이가 뭘 알아?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금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나쁜 것들이 우리 동생 돈을 훔쳐가고 있었어? 그나저나 여보,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상해? 뭐가? 말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평소에는 되게 우아하게 말하셨는데 금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실수했나? 에이, 나이 드셔서 그런 거겠지. 별거 아니야. 아들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 들키면 큰일이야. 괜찮아. 어차피 어머니는 회사 일 잘 모르셔. 그냥 도장만 찍으시잖아. 두 사람은 낄낄 웃었습니다. 금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이 나쁜 것들. 내가 가만 안 둬. 금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정에게서 미리 받아둔 최신 스마트폰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서재 안을 조용히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 두 사람의 대화, 모든 것을 담았어요. 자, 이 서류에 어머니 도장만 찍으면 돼. 며느리가 서류를 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뭔데? 해외 부동산 투자 계약서야. 사실은 우리 명의로 사는 건데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거지. 완벽하네. 금수는 그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충분히 찍었다고 판단하자 금수는 조용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소리 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금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나쁜 것들, 우리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망원시장. 화정은 금순의 좁은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었어요. 건달들은 계속 와서 협박했고 손님들은 평소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화정은 평생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언니는 이렇게 힘든 일을 40년 동안 해왔구나. 화정은 언니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금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동생아. 금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동생아, 너 내 며느리랑 아들이 뭐 하는지 알아?
화정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 저것들이 내 돈 훔쳐가고 있어. 100억이나? 뭐? 화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증거 다 찍어뒀어. 영상으로. 언니, 정말이야? 그래. 동생아, 이거 가만 안 둬야 돼. 화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 언니, 화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생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언니, 어떡해. 동생아, 우리 저 나쁜 것들 혼내줘야지. 금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언니, 우리 쌍둥이잖아. 70년 만에 만났는데 누가 우리 건드려? 화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언니. 우리 함께 하자. 좋아. 동생아, 내가 계획 세울게. 두 사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우아하게만 살아왔던 화정이었지만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할머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저택의 금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횡령 서류,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동생아, 걱정 마.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시장의 화정도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로요. 며느리와 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평생 당하고 살았을 거야. 두 쌍둥이 할머니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죠.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쌍둥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음 날 아침 저택. 금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새벽 5시에 눈이 떡 떠진 거예요. 세수를 하고 방을 나섰는데 복도에서 며느리 강수미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풀메이크업에 명품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금수는 최대한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참, 어머님. 오늘 집사람들이 청소할 거니까 방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서 가려는데 금순이 무심코 한마디 더 했어요. 그나저나 아침은 먹고 가시나요? 며느리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금순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뭐 드시는 거 신경 쓰신 적 없으셨잖아요? 아, 그게 그냥 금수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정은 원래 며느리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정말 이상하신 것 같은데. 며느리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금순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금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차, 조심해야 하는 건데. 오전 10시쯤 며느리와 아들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금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서류들을 더 찾아봐야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회사 서류, 계약서, 통장, 온갖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장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 계약서. 금수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계약서에는 화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수익자는
며느리와 아들이었어요. 이 나쁜 것들. 금수는 계약서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돌아왔어? 금수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가는데 며느리와 딱 마주쳤어요. 어머님, 서재에서 뭐 하셨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냥 책 좀 보려고요. 책요? 어머님 요즘 책 안 보시잖아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머님, 오늘 뭔가 다르신데요? 다르다니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이상하시고. 며느리가 금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금순은 긴장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며느리, 내가 뭐 어떻게 이상해? 그 순간 금순의 입에서 평소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지금 며느리라고 하셨어요? 아, 그게. 어머님은 항상 수미 씨라고 부르셨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금수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처했어요. 아, 미안해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병원 가봐야 하나 봐요. 그러게요. 진짜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수상하게 금순을 쳐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금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다. 같은 시각 망원시장. 화정은 아침부터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매, 떡볶이 2인분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화정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어제 금순에게 배운 대로요. 손님에게 떡볶이를 내밀며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매, 오늘 왜 그렇게 말해? 평소엔 자, 많이 먹어. 이러셨잖아요. 아, 네. 자, 많이 먹어요. 화정은 황급히 말투를 바꿨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떡볶이를 먹었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걸어왔습니다. 금순아, 너 오늘 뭔가 다르다. 다르다니요? 말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뭔가 우아해진 것 같은데? 아, 그냥 기분 탓이겠죠. 화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달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제 왔던 그 3명이었습니다. 할매, 오늘은 돈 준비했지? 건달 두목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화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기요, 제가 법률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건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법률 상담? 네. 이런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정은 우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 추가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건달들은 입을 떡 벌렸어요. 할매, 너 진짜 누구야? 금순이 할매 맞아? 말투 완전 달라졌는데? 화정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저기. 그게. 다행히 옆 가게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야, 이 새끼들아. 우리 금순이 누나 괴롭히지 마.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달들은 겁먹고 뒤로 물러섰어요. 치, 오늘은 봐준다. 다음에 보자. 건달들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화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금순아, 근데 너 오늘 말투 왜 그래? 평소랑 완전 다른데? 아저씨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화정을 봤습니다. 아, 요즘 교양 프로그램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하. 화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과 화정은 다시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동생아, 오늘 진짜 위험했어. 나도 언니. 자꾸 말투가 튀어나와. 우리 진짜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그래, 언니. 근데 증거는 더 모았어? 응. 오늘 서류 더 찍었어. 100억이 아니라 더 많을 것 같아. 화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바보였나 봐. 평생 저 사람들을 믿었는데. 동생아, 내 잘못 아니야. 나쁜 건 저 사람들이지. 고마워, 언니. 동생아,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증거 확실하게 모아서 한 번에 끝내는 거야. 알았어, 언니. 조심해. 너도. 전화를 끊고 금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정원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금순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생아,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꼭 복수해 줄게. 화정도 시장의 작은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언니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평생 당하고 살았을 거야. 두 쌍둥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자.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반격하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강수미도 점점 의심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며느리의 의심하는 눈빛을 자주 느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더 모아야 했죠. 어느 날 오후, 금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며느리와 아들의 동선을 살피고 있었어요. 며느리 강수미가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지금이다. 금수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어요. 베란다 문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금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저 강수미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어떻게 됐나요? 잠시 침묵. 요양원 입소 서류요? 아, 준비 다 됐어요? 금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양원? 네,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요? 며느리가 낄낄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어머님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금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네, 다음 주에 병원 가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는 미리 얘기해뒀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요양원 보내고 나면 회사 지분도 다 우리 거죠? 완벽해요.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의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고비는 따로 챙겨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금수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셨어요? 응, TV 보고 있었어. 금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금순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혹시 제 전화 들으셨어요? 전화? 무슨 전화? 금수는 TV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님, 요즘 귀가 밝으신 것 같은데요? 나이 들면 귀 어두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어머님은 요즘 오히려 더 또렷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숨기시는 거 있으시죠? 금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숨기긴 뭘 숨겨. 내가 뭐 숨길 게 있겠어. 정말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내일 병원 가시는 거 아시죠? 병원? 네. 정밀 검사 받으실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며느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금수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내일 병원에서 뭔 짓을 하려는 거야? 그날 밤, 금수는 화정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아, 큰일이야. 왜 그래, 언니? 걔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치매 진단서 위조해서. 화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일 병원 가는데 의사랑 짜고 치는 거야. 언니, 그럼 어떡해? 괜찮아. 나 녹음 다 했어. 며느리가 변호사랑 통화하는 거. 금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동생아, 우리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언니. 나도 여기서 증거 더 모을게. 같은 시각, 망원시장. 화정은 금순의 좁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어요. 밤 10시가 넘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화정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건달 3명이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야, 이거 여기 두고 가. 건달 하나가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매가 보면 기절하겠지? 건달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화정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뭘 하려는 거지? 건달 두목이 페인트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셔터에 빨간 페인트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장사 그만둬라. 여기서 꺼져. 온갖 협박 문구들이 셔터를 채워갔습니다. 화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창문을 살짝 열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건달들이 페인트 칠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야, 이제 됐지? 응. 내일 또 오자. 이번엔 진짜 부숴버리는 거야. 건달들의 대화도 모두 녹음됐습니다. 두목님한테 보고하자. 할매 이제 곧 항복할 거야. 그래. 우리 두목님 무섭다는 거 보여줘야지. 건달들이 낄낄대며 사라졌습니다. 화정은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언니가 평생 이런 걸 견디면서 살았다니. 화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정은 일찍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셔터에는 어젯밤에 건달들이 칠해놓은 협박 문구가 그대로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금순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화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금순아,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화정은 셔터에 페인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점심시간쯤 건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5명이나 왔어요. 할매, 우리 선물 잘 받았지? 건달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진짜 가게 부숴버릴 거야. 알겠어? 화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오, 할매 드디어 항복하나? 건달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럼 돈 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없어? 그럼 가게 통째로 넘겨. 건달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떡볶이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화정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건달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건달들이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화정은 울면서도 핸드폰 녹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화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과 화정은 다시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동생아, 증거 충분히 모았어? 응, 언니.
다 모았어. 나도.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우리 이제 반격하자. 그래, 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주일 후에 주주총회가 있다고 들었어. 맞아. 그때가 완벽한 타이밍이야.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생아, 그날 우리 개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자. 쌍둥이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 언니. 나도 준비됐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운 미소였어요.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가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된 거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건달들.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폭풍 전야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어요. 주주총회 사흘 전, 금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강수미가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금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머님, 앉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금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금순을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아니시죠? 금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바보로 보여요?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만 골라서 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일어서서 금순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님 어디 있어요? 금순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지. 거짓말 마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며느리라고 안 부르세요. 항상 수미 씨라고 부르신다고요. 금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장 음식 절대 안 드세요. 근데 며칠 전에 부엌에서 라면 끓여 드시는 거 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사기꾼이죠? 어머님 어디 감금해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 윤재혁이 서재에서 뛰어나왔어요. 여보, 서재 서류가 다 뒤져져 있어. 뭐? 며느리가 황급히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금순도 따라갔어요. 서재는 엉망이었습니다. 금순이 며칠 전에 몰래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것 봐. 누가 우리 서류 다 뒤진 거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금순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거죠? 나는 이제 확실해. 당신 우리 어머님 아니야. 대체 누구야?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사기죄, 주거침입죄, 서류절도죄로. 금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다려. 금순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말투가 아니라 시장 아줌마 특유의 거친 말투였어요. 야, 이것들아. 경찰? 웃기네. 며느리와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금순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뭐? 너희가 회사 돈 수십억 빼돌린 거 다 증거 모았어. 금순이 핸드폰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류 사진, 대화 녹음,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치매 진단서 위조하려던 거, 변호사랑 통화한 거 다 녹음했어. 금순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요양원 입소 서류요? 아, 준비 다 됐어요?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는 박금순. 진짜 회장님의 쌍둥이 언니야. 금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너희한테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다 알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진짜 어머님은? 궁금해? 곧 만나게 될 거야. 주주총회에서 금순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너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며느리가 금순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우리 동생한테 빌어. 나한테 빌지 말고. 금순은 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주주총회 때 봐. 그때 진짜 재밌어질 테니까. 같은 시각 망원시장. 화정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아침부터 10명이나 몰려왔어요. 할매, 너 진짜 금순이 맞아? 건달 두목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화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투가 계속 이상해. 그리고 행동도. 금순이 할매는 원래 거칠었는데 너는 뭔가 우아해. 다른 건달이 거들었습니다. 화정은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요즘 교양 프로그램 많이 봐서. 거짓말 마. 너 누구야? 건달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금순이한테 왜 그래? 하지만 건달 두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들어봐요. 이 사람 가짜예요. 진짜 금순이 할매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짜? 그럼 진짜 금순이는? 화정은 당황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죠. 바로 그 순간 화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금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화정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동생아, 나도 들켰어. 나도. 어떡해. 괜찮아. 우리 이미 증거 다 모았잖아. 금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동생아, 이제 작전 시작하자. 지금? 그래. 지금 핸드폰 스피커폰 켜. 화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어요. 금순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건달들과 시장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진짜 금순이 맞아요. 지금 시장에 계신 분은 제 쌍둥이 동생 윤하정이에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쌍둥이? 윤하정? 그게 누구야? 금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화신그룹 회장입니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화신그룹? 저 대기업? 건달 두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달들. 너희 두목이 누구지? 최태산? 건달 두목이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너희 두목한테 전화해봐. 내 동생이 누군지 물어보라고. 건달 두목이 떨리는 손으로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기 금순이 할매가. 전화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뭐? 금순이 할매? 거기 지금 화신그룹 회장님 계시는 거 아니야? 네. 회장님? 야, 이 새끼야. 당장 무릎 꿇어. 다 무릎 꿇으라고. 건달들이 일제히 화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금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동생아, 주주총회까지 사흘 남았어. 알아, 언니. 우리 제대로 끝내자. 그래, 언니. 이제 시작이야. 화정이 건달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건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 제대로 얘기하죠. 화정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어요. 건달들이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화정을 둘러쌌어요. 금순아, 아니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다들 사흘 후면 알게 될 거예요. 화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금순과 화정은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동생아, 준비 다 됐어? 응, 언니. 완벽해. 주주총회 때 내가 등장하면 걔들 기절하겠다. 언니도 시장에서 마무리 잘해. 그래. 우리 쌍둥이 파워 보여주자. 언니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야.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건달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주주총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쌍둥이 할머니의 복수가 얼마나 완벽할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화신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수백 명의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벽에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금수는 무대 옆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이제 시작이다. 오전 10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화신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윤하정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금순이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금순이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잠깐만요. 며느리 강수미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구야? 며느리가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중대 발표드립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금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가짜? 며느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어머님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당황하는 척 뒤로 물러섰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주주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유서를 펼쳐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나 윤하정은 전 재산을 며느리 강수미에게 물려준다.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어요. 며느리가 금순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가짜는 이 유서를 가로채려고 어머님 행세를 한 겁니다. 아들 윤재혁도 무대로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며느리가 금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단상 끝까지 몰아붙였어요. 이제 끝이야, 할망구. 며느리가 금순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시어머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며느리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오기라도 해? 며느리가 껄껄 웃으며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 사기꾼을 경찰에.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딱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진짜 윤하정 회장이었어요.
화정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주주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게 회장님이 2명,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유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정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죽은 사람? 화정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회의실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이 2명이야. 화정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주주 여러분, 제가 진짜 윤하정입니다. 화정이 금순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은 제 쌍둥이 언니 박금순입니다. 금순도 화정의 손을 잡았어요. 두 할머니가 나란히 서자 주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똑같아. 쌍둥이였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살아? 화정이 바닥에 떨어진 유서를 주었습니다. 찢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내 필체도 아닌데? 너 이거 위조했지?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금순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으세요. 금순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동생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다 봤죠. 금순이 휴대폰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며느리와 아들이 서재에서 대화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에 50억 더 빼돌릴 수 있어? 가능할 것 같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돌리면 추적 안 돼.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횡령이야. 회사 돈을 훔쳤어.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요양원 입소 서류요? 준비 다 됐어요? 네,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요?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려고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화정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유서 위조는 중범죄야. 내 언니 이용해서 회사 먹으려 한 것도, 그리고 회사 돈 100억 넘게 횡령한 것도. 화정이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경찰 불러요. 보안팀이 며느리와 아들을 끌고 갔어요.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화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어. 나한테 빌 시간에 감옥 가서 반성해. 며느리와 아들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주주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금순과 화정이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아, 우리 이겼어. 응, 언니. 고마워. 같은 시각, 망원시장. 건달들이 15명이나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할매, 오늘은 진짜 끝장이야. 건달 두목이 소리쳤어요. 가게 부숴버릴 거야. 시장 상인들이 겁먹고 숨었습니다. 화정은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뭐? 경찰 불러? 소용없어? 화정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산 회장님? 건달 두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태산?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화정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거기 망원시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언니 가게예요. 네, 언니분이? 지금 거기 당신네 조직원들이 행패 부리고 있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건달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화정이 건달 두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위에 있는 사람 바꿔줄까? 김태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졌어요.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누구한테 손 떼는 거야? 당장 무릎 꿇어. 다들 무릎 꿇으라고. 건달 15명이 일제히 화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화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김 회장, 우리 화신그룹이랑 당신네 용역 계약 있죠? 네. 있습니다. 건물 경비, 주차장 관리 다 당신네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오늘부로 계약 전부 해지합니다. 연 500억짜리 계약이었죠? 전화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산이 기절한 소리였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김태산이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화정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 언니한테 받은 돈 100배로 돌려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건달 두목이 떨리는 손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3억 원이 화정의 계좌로 들어왔어요. 입금했습니다. 화정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금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거기 끝났어? 응, 언니. 완벽해. 나도. 걔들 경찰 끌려갔어. 역시 우리 언니. 두 할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가 함께 힘을 합쳐 나쁜 사람들을 완벽하게 혼내준 거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강수미와 아들 윤재혁은 횡령죄, 유서, 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화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가서 반성하세요. 재판이 끝난 날, 금순과 화정은 망원시장의 떡볶이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아, 다 끝났네. 그러게.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아. 금순이 떡볶이를 2그릇 만들어 왔어요. 자, 먹어.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먹던 거잖아. 화정이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니, 맛있어. 그럼, 40년 노하우야. 두 사람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해. 나도 알아. 여기가 내 자리는 아니잖아. 금순이 화정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동생아,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당연하지, 언니. 70년 만에 만났는데 누가 또 헤어져? 그래.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자. 좋아. 한 주는 여기서, 한 주는 우리 집에서.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정은 재벌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빈 저택은 여전히 넓고 화려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있으니까요. 화정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직원들이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회장님 없는 동안 너무 걱정했어요. 화정은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화정은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빼돌렸던 돈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특별한 일을 시작했죠. 일주일 후, 화정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신그룹은 오늘부로 쌍둥이 나눔 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이 재단은 시장 상인, 소상공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할 겁니다. 화정이 금순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제 쌍둥이 언니 박금순이 맡을 겁니다. 금순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순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시장 사람들이 가족이었죠.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제 동생이 준 기회로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달 후, 쌍둥이 나눔 재단 1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원시장 상인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사업이었어요. 할매, 진짜 이거 무이자 맞아? 그럼 우리 동생이 만든 거야. 금순이 할매 복 터졌네.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금순은 매일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아침에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오후에는 재단 일을 했죠. 언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화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좋아. 일하는 게 재미있어. 금순이 환하게 웃었어요. 토요일마다 두 할머니는 만났습니다. 어떤 주에는 시장에서 만나 떡볶이를 먹었고 어떤 주에는 재벌 저택에서 만나 고급 음식을 먹었어요. 언니, 이 랍스터 진짜 맛있다. 그치? 나도 떡볶이 더 먹을래. 두 사람은 껄껄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할머니는 망원시장을 함께 걸었어요. 화정은 평상복을 입고 금순 옆에서 걸었습니다. 언니, 여기 호떡 맛있어 보인다. 그래, 사 먹자. 두 사람은 호떡을 하나씩 사서 먹으며 시장을 구경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금순아, 그리고 회장님도 안녕하세요. 화정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여기가 좋아요. 제 언니도 있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금순의 가게에 앉았습니다. 금순이 떡볶이를 끓이고 화정이 옆에서 어묵을 담았어요. 동생아, 내가 어묵 담는 실력이 늘었네? 그럼 언니한테 배웠잖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할매, 떡볶이 2인분이요. 네, 잠시만요. 금순과 화정이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냈어요. 손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헐, 여기 왜 사람이 2명이야? 똑같이 생겼네. 우리 쌍둥이에요. 금순이 껄껄 웃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밤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금순의 좁은 방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나 이 방이 편해. 그래, 너 큰 집에서 살다가? 응. 큰 집은 너무 넓고 외로워. 여기가 따뜻해. 화정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금순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응? 나 너무 행복해. 70년 만에 너 만나서. 나도 언니. 너 없었으면 나 평생 당하고 살았을 거야. 우리 이제 늙을 때까지 함께 있자. 당연하지,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쌍둥이 나눔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시장 상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창업 지원, 어려운 이웃 돕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정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우아하기만 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시장에 나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봉사활동도 했어요. 회장님, 요즘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화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금순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생이 있었고, 재단 직원들이 있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죠. 금순이 할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내가 복 터져서 그래. 금순이 껄껄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할머니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가 벌써 69이야. 그러게, 내년이면 70이네. 시간 참 빠르다.
그래도 동생아, 나는 이제 후회 없어. 금순이 화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만나서 진짜 행복했어. 나도 언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두 할머니는 한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어요. 70년 전 헤어졌던 쌍둥이가 다시 만나 함께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이제는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생에도 쌍둥이로 태어나자. 좋아. 그때도 떡볶이 장사할래? 아니, 그때는 언니가 떡볶이 장사하고 나는 재벌할게. 하하, 좋아, 바꿔보자. 두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한강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금순과 화정은 노을을 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니까요. 이렇게 박금순 할머니와 윤하정 회장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쌍둥이가 함께 힘을 합쳐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